보이지 않는 세계의 모든 국경선과 질서, 규칙을 정하는 회의가 ITU 정권회의. 우리나라가 다시 개최하려면 못해도 100년이 걸립니다. TV 사람을 만나다. 2014 ITU 전권회의 준비기획단의 이상학 부단장을 지금 만나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 사람을 만나다의 김동길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지혜입니다. 네, 엄지혜 아나운서. 네. 원래 글로벌 3대 행사가 있다는데 들었습니까? 글로벌 3대 행사, 소치 동계올림픽이 네. 있었고요. 월드컵이 여름에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나머지 하나가 바로 ICT 올림픽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ICT 올림픽이라고 불리는 ITU 전권회의인데요. 전 세계의 ICT 관계자들이 모여서요, 이 ICT의 미래를 논하는 최대 국제회의라고 합니다. 오는 10월에 부산에서 열린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TV 사람을 만나다 오늘은 ITU 정권회의 D-100일을 맞아서 2014년 ITU 정권회의 준비기획단 이상학 부단장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금 제가 모두에서 설명은 드렸는데 이제 100일 정도 남았는데 준비는 잘 돼가고 있습니까? 예, 정말 100일여 앞으로 남았습니다. 네. 저희가 그 미래창조과학부를 중심으로 해서 문화부, 외교부 같이 해서 14개 부처가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행사를 하기 위해서 손님도 맞이해야 되고 행사장도 만들어야 되고 네. 또 저희가 의제도 준비해야 되고 또 선거도 치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한 40여 명의 직원들하고 부산시에 있는 20분 정도의 직원들이 요즘은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ITU 정권회의가 이제 소치 올림픽 그리고 브라질 월드컵에서 3대이다 이렇게 얘기를 모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긴 했지만 사실 일반인들은 잘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우선 ITU부터 소개를 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우리가 문화라고 하면 유네스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건 분야는 WHO라는 국제기구가 있습니다. 이종욱 단장이 계셨던. 예, 네, 네, 네. 그것처럼 정보통신 분야의 유일한 세계를 다 다루는 국제기구가 ITU, 인터내셔널 텔레커뮤니케이션 유니온입니다. 네. 재미있는 거는 이 ITU가 가장 오래된 국제기구입니다. 1865년도에 생겼기 때문에 내년이면 150주년입니다. 네. 유엔보다 더 빠릅니다. 네. 그러면 이러한 그 가장 오래된 국제기구에서 다루는 것이 위성, 그리고 전파, 그다음에 인터넷, 우리가 흔한 통신, 그리고 요즘 정보 보호, 그다음에 개인정보 유출, 스팸 다 다룹니다. 네.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세계가 두 개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땅을 딛고 살아가는 세계고 여기에는 국경선이 명확합니다. 네. 근데 또 하나의 세계는 우리가 보이지는 않는 세계인데 네. 굉장히 중요한 세계입니다. 흔히 사이버 세계라고 하는 거죠. 네. 여기에는 국경선도 없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나라 영토가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합니다. 네. 이러한 보이지 않는 세계의 모든 국경선과 질서, 규칙을 정하는 회의가 ITU 정권회의, 즉 ITU에서 가장 큰 최고의 총회가 ITU 전권회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듣고 보니까 그 굉장한 그 기구고 굉장한 회의군요. 예, 그렇다고 네.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ITU 정권회의를 정보통신 올림픽, 그 ICT 올림픽이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그 다른 올림픽 또 월드컵하고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4년마다 개최가 되고요. 네. 또 대륙별로 순환합니다. 또 하나는 193개국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를 해서 국가의 크기나 경제력과 관계없이 참여를 해서 자기의 국익을 위해서 서로 노력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월드컵이나 올림픽처럼 지역 예선이 있습니다. 전권회의를 올 10월 달에 하게 되는데 네. 이를 위해서는 각 대륙별로 4번 내지 5번 정도의 지역회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20번 이상의 회의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네. 이게 공통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ICT 올림픽이다라고 부르는 것이고 네. 다만 차이가 있습니다. 네. 월드컵이나 올림픽은
컴피티션, 경쟁입니다. 네. 하지만 이 IT 정권회의는 코퍼레이션, 코디네이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훨씬 더 화합이라든지 뭐 이런 선의의 그런 목적이 많겠군요. 예,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찾는 것이 이 IT 정권회의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아, 그 뚜렷한 차이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올림픽이나 월드컵은 개최지 선정이 정말 치열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경우에도 좀 ITU 전권회의도 개최지 결정을 하는데 열띤 경쟁이 있는지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좀 과정이 궁금하거든요. 또 아울러서 부산으로 특별히 지정된 이유가 있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 대륙별로 개최가 되니까 한 대륙에서 오려면 20년이 걸립니다. 네. 우리나라도 원래는 90년도에 개최를 희망했었습니다. 네. 근데 그때 아직은 일본에 밀린 부분이 있어서 일본이 먼저 개최를 하게 됐고 네. 저희가 20년 후에 개최가 됐습니다. 네. 이거를 두고 물밑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네. 원래 IT가 전통적으로 항상 만장일치로 모든 걸 결정하게 됩니다. 네. 따라서 실제로 투표를 가지 않고 그 전에 다른 경쟁국들하고 조정과 조율을 통해서 네. 좀 1년 정도의 시간을 걸려서 저희가 개최를 확정했습니다. 네. 쉽게 말하면 구워 삶아야 되겠군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나라의 국력이 바탕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부산으로 결정된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큰 행사를 할 수가 있으려면 무엇보다 주변에 호텔과 같은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인프라 문제군요. 예, 그 또 하나는 정보통신망이 깔려 있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한 주변에 관광지가 같이 겸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많은 도시가 발전을 했지만 저희가 이 회의를 유치하게 된 것은 4년 전, 네. 2010년이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 당시로서는 부산이 가장 최적지였고 네. 또한 부산은 과거에 아시아 단위의 ITU 행사를 한 적도 있었고 에이펙 세계 정상회의 또 했었죠. 한 적도 네. 있었고 네. 세계 개발 원조 총회라고 하는 한 150개 국가 정도의 장관이 모신 회의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이런 기반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산으로 자연스럽게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부산 영화제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부단장님, 그러니까 부처로 보면 국장님이시고 예. 이게 대륙별로 개최된다고 그랬고 90년에 일본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하면 중국은 아직 개최하지 않았나요? 예,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아직 개최한 나라가 일본과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네. 그럼 그러니까 중국은 20년을 기다려야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야.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한다면 앞으로 중국, 인도, 호주와 같은 큰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가 다시 개최하려면 못해도 100년이 걸립니다. 아이고. 의미가 있군요. 정말 큰 행사네요, 이번 네, 행사가요. 네. 오늘 TV 사람을 만나다 193개 ITU 회원국의 장차관급 정부 대표단이 참여해서 이 세계 정보통신 분야의 현안 또 미래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2014 ITU 전권회의의 준비기획단 이상학 부단장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이쯤에서 잠시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는지 이 ITU 전권회의의 준비 상황을 좀 만나보시죠. ITU 전권회의 준비기획단이 있는 경기도 과천의 미래창조과학부. 이상학 부단장을 비롯한 준비기획단은 193개 회원국의 장관급 대표가 참석하는 2014 ITU 전권회의를 앞두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만반의 준비가 한창이었는데요. ITU 가입 후 62년이 되는 올해, 역사적으로 큰 행사를 치르게 되는 만큼 준비기획단은 하나부터 10까지 모든 준비를 완벽히 함에 있어서 바쁜 모습이었습니다. ITU 가입 당시만 해도 국가의 통신 기반도 구축할 기술이 없던 나라에서 이제는 글로벌 정보통신 기술 정책을 주도하는 위치까지 올라간 셈이니 그 자부심도 대단할 텐데요. ITU 전권회의를 준비하고 있는 이상학 부단장을 만나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ITU 전권회의 준비기획단의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 그 전권회의 준비 기획단이 전체 인원은 한 40명쯤 됩니다. 우리 좀 관련된 부처들, 안전행정부, 문화부, 외교부,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 또 부산시에서도 전문가가 와 계시고요. 그 외에도 이 주요한 연구기관의 전문가들, 그리고 저희가 또 이 외국과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언어 전문가 분들도 와 계십니다.
사실 전문가나 관련 직종에 종사하시는 분들만을 위한 회의가 아닌가 싶은데요. 일반인들에게 이 부분은 꼭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좀 홍보를 해주시죠.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가 이 정보통신을 딱딱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같은 이런 쪽만 관심을 가졌는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정책적인 분야, 그리고 이것이 국제적으로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는지를 이제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 삶에 직결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 정권회의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이러한 ICT 정책의 형성과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2014 ITU 전권회의는 우리나라의 글로벌 ICT 리더십을 강화할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대회인 만큼 ITU 전권회의를 생소해하는 일반 국민들을 위해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하여 ITU 전권회의에 대한 정보를 게시해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ITU 전권회의에 대한 인지도 확산을 위해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그중 하나인 모바일 릴레이 마라톤은 유명 인사들도 함께 메시지를 남기며 ITU 전권회의의 성공 개최를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각국 장관급 150여 명을 포함해 전 세계 3천여 명의 정부 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인 2014 ITU 전권회의. 특히 올해는 ICT 전시회 등 특별 행사도 마련돼 관련 기업과 전문가, 국내외 일반 참관객 등 약 30만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번 ITU 전권회의를 계기로 한국의 뛰어난 ICT 기술적 역량을 세계에 알리고 국내 기업이 해외로 진출하는 발판으로 삼아 ICT 한류를 세계에 톡톡히 알리겠다는 각오입니다. 이번 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서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느끼고 또 대한민국의 저력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부산에서 열리게 되는 이제 ITU 정권회의가 기존의 회의하고는 상당히 차별이 된다고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어떤 점이 그렇습니까? 이번에 그 ITU 정권회의가 19차 회의입니다. 그러니까 1865년부터 됐었으니까요. 물론 그 전에 이제 1차 세계대전 때는 안 한 적도 있었고요. 네. 그 기존 회의와 차이가 나는 부분은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년이면 150년이 됩니다. ITU가 생긴 것이 150년이 되는데 2015년이 의미가 있는 것은 2000년도에 세계 새천년 선언이라고 하는 밀레니엄 디벨롭먼트 골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네. 유엔 차원에서 만든 것인데 전 세계를 공동 발전시키기 위한 목표가 그 목표 시점, 그러니까 도래일이죠. 네. 목표 도래 기점이 2015년입니다. 근데 그 부분이 끝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정권회의의 의미는 2015년 이후 포스트 2015를 위한 중장기 세계 발전 전략을 만들게 됩니다. 네. 두 번째의 의미는 뭐냐면 이제까지 이 ITU 정권회의는 흔히 말하는 정보통신 주관청, 그러니까 흔히 규제기관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 사람들만 모여서 하는 폐쇄형 회의였는데 이제 이걸 탈피해서 네. 일반 국민들, 학계, 그리고 연구계, 그다음에 시민단체, 기업이 같이 참여하는 회의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본격화되는 것이 이번 부산 ITU 정권회의가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회의의 주요 안건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번에 이제 이제까지 논의가 됐던 안건은 어떤 것이 있냐면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넷 정책을 어떻게 펼 것이냐. 네. 지금 이 정책의 핵심은 정부의 역할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고 시민단체, 기업의 역할은 어디까지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가장 큰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그 사이버 시큐리티라고 하는 정보 보호, 정보 보안, 스팸에 대한 부분에 대한 국제 공조를 어디까지 가져갈 것이냐. 네. 이 부분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잘못하면 기업의 활동을 저해할 수가 있고 네. 또 하나는 각 국가의 주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국제 공조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성 그리고 아동에 대한 보호 및 권익 신장이 있습니다. 특히 여성이 ICT 분야에서 얼만큼 활동을 더 할 수 있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
특히 아동 같은 경우에는 흔히 온라인상에 아동의 음란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음란물들에 그러네, 대해서 네. 아동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하는 부분, 이 부분이 다 논의가 되고요. 네. 또 하나는 기후 변화 부분에서 ICT를 통해 가지고 흔히 말하는 이제 화석 연료를 최소한으로 쓰게 해서 지구 온난화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 부분을 논의를 하게 됩니다. 듣고 보니까 안 걸리는 게 없군요. 네. 네. 뭐 워낙에 VIP들도 많이 참석을 하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경제적으로 또 학계에 미치는 영향도 꽤 클 것 같고요. 문화계에도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은데요. 대략 어느 정도로 좀 이런 파급 효과가 미칠 거라고 좀 생각을 하시나요? 경제적인 어떤 수치를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전에 말씀을 드리면 네. 우리나라가 이 전권회의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부분은 가장 큰 거는 우리나라가 이제까지는 ICT 강국이라고 했는데 그 분야가 대부분은 인프라 분야였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이나 이 장비 쪽은 우리나라가 강국이었는데 외교나 정책 부분에서는 사실 우리나라가 중심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가요? 끌려가는 입장이었죠. 네. 흔히 말하는 패스트 팔로워였는데 네. 이제는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정책이나 ICT 외교 분야에서도 그 퍼스트 무버가 되자, 네. 그러니까 중심 국가가 되자는 것이 가장 큰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경제적으로 환산하기가 참 어려운데 어렵죠. 네. 그래도 저희가 이제 그 전문 연구기관에서 한 것이 있습니다. 네네. 거기에 따르면은 못해도 7천억 이상의 효과가 와. 있을 거다. 네. 이제 오시는 분들만 하더라도 3천 명 이상의 VIP들이 오십니다. 특히 이분들이 오셔서 이제 부산 지역에 호텔이나 관광 그리고 각종 이제 그 교통 등을 쓰시는 부분이 있고요. 네. 또 이분들을 통해서 부산과 우리나라가 인지도가 향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큰 홍보죠. 물론 여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시회를 통해서 우리나라 제품이 해외로 진출하는 부분은 뺀 겁니다. 네, 그것까지 다 감안하게 된다고 하면 그 효과는 굉장히 커지고요. 네. 또 특히 이번 정권회의 동안에 우리나라가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의제를 결의안으로 만들게 된다면 그 가치는 정말 헤아리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10월 ITU 정권회의 부산에서 열리는 거 아주 대박을 터뜨리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오늘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2014) ITU 전권회의. 공든탑이 무너지지 않으려면요, 범국민적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또 학계와 산업계의 참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ITU 전권회의 개최를 계기로 우리나라가 글로벌 ICT 강국으로서 이미지를 더욱 확고히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오는 10월 20일부터 3주간 부산에서 열리는 2014 ITU 정권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바라면서 TV 사람을 만나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